한국? 농담이시죠? 독일 뮌헨 명문 김나지움 졸업반 교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파리와 로마를 기대했던 32명의 학생들에게 서울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왜 하필 아시아 소국으로 가야 하나요? 하지만 일주일 후 뮌헨으로 돌아온 이들은 학교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살자고 외치면서요. 냉소적이던 독일 학생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서울의 7일, 지금부터 그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 김나지움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슈테판 밀러입니다. 2025년 3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졸업반 학생 32명 앞에서 수학여행 최종 목적지를 발표했습니다. 교실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지난 몇 주간 아이들은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상상하며 설레었습니다. 칠판에 서울이라고 쓰자 교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학생회장 마르쿠스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왜 하필 한국인가요?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아니라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율리아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독일보다 영토도 작고 역사도 짧잖아요. 거기서 뭘 배운다는 거죠? 안나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시던데요. 교실 곳곳에서 의아해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나라의 크기나 역사의 길이가 전부는 아니야.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거라. 하지만 학생들의 회의적인 표정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 복도는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학생은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볼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어요.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도 비슷한 반응이 올라왔죠. 저녁 무렵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맵기만 할 거라는 걱정, 언어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불안, 볼거리가 없을 거라는 예단들이 줄을 이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이번 여행을 시간 낭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공항 앞 호텔에서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하자고 당부했어요.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는 게 어때요? 마르쿠스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없었죠. 율리아는 아예 팔짱을 끼고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설렘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침묵이었어요. 누군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되겠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곧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의 표정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비행기 문을 나서자마자 보인 광경은 예상과 달랐어요. 천장까지 닿는 대형 유리창으로 자연광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공항 내부는 뮌헨 공항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죠. 안나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선생님,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요?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통로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질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긴 줄에서 아무도 새치기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CCTV나 경비원의 감시 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간격을 유지하며 기다렸습니다. 율리안이 동급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뮌헨 공항에서도 가끔 줄을 바꾸거나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마르쿠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짐 찾는 곳에서도 같은 문화가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고 카트를 밀 때도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여학생들은 더욱 놀랐어요. 변기 시트는 따뜻했고 휴지는 충분했으며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었습니다. 손 씻는 곳에는 비누와 핸드크림까지 비치되어 있었죠. 안나가 화장실에서 나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5성급 호텔 화장실 수준인데?
공항 화장실이 이럴 수가 있어? 공항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스테이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휴대폰을 충전하며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편안한 의자와 넉넉한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청소하는 모습이었어요.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직원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공항 출구로 나가면서 율리안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공항만 봐도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아요. 마르쿠스도 동의하며 덧붙였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네요. 출발 전 품었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본격적인 지하철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학생들에게 지하철은 낯선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미넨도 훌륭한 지하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정시성이었어요. 전광판에 표시된 도착 시간이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2호선 열차가 3분 42초 후 도착한다고 표시되면 정말로 그 시간에 맞춰 들어왔어요. 마르쿠스가 손목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와, 정말 딱 맞네. 오차가 거의 없어. 율리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미넨에서는 대략적인 시간 개념으로 운행되는데 여기는 수준이 다르네요. 두 번째는 질서였어요. 지하철 문이 열리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 타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아무도 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출퇴근 시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나가 동급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미넨에서는 러시아워 때 사람들이 앞다퉈 밀고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배려석이었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그 자리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는 거예요. 설령 지친 상태여도 해당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앉아요? 저도 궁금해서 옆에 있던 한국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 비워두는 자리라고요. 지하철 내부도 놀라웠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낙서나 훼손된 곳을 찾기 어려웠어요. 좌석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음이 적었어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도 목소리를 낮춰서 했습니다. 율리안이 발견한 것도 흥미로웠어요.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통화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역에서 내려서 하더라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환승역에서의 경험도 인상적이었어요. 복잡한 환승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급한 사람은 왼쪽으로, 천천히 가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흘러갔어요. 마르쿠스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미넨 지하철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겠어. 실용성 면에서는 확실히 앞서 있어.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크기나 자원이 아니라 이런 세심한 배려와 효율성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셋째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낮 동안 명동의 한 편의점에서 무인 계산대를 경험한 후였어요. 직원이 지켜보지 않는데도 모든 손님이 스스로 바코드를 찍고 정직하게 계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죠. 마르쿠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아? 감시 카메라도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정직하게 계산을 해. 하지만 율리아는 냉소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냥 우연이야. 우리가 봤을 때만 그랬을 거야. 설마 모든 사람이 저럴 리 없잖아. 안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일부러 보여준 거거나요.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여러 편의점을 봤어. 다 똑같았어.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야.
율리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화. 우리 독일이 더 선진국인데 왜 우리가 한국한테 배워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돼. 학생들이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마르쿠스처럼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다른 일부는 율리안처럼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공항이나 지하철은 인상적이었어.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우리가 못 본 부분도 있을 거야. 율리안이 동의하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한테 좋은 부분만 보여주는 거겠지. 진짜 모습은 다를 거야.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중재에 나섰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아직 여행이 반도 안 지났어요. 더 보고 경험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율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독일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요. 우리가 더 큰 영토도 있고 더 오랜 역사도 있잖아요. 마르쿠스가 반박했어요. 크기나 역사가 전부는 아니잖아. 여기서 본 건 시민의식이야.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문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 율리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배려, 신뢰, 그런 거 다 연출이야. 진짜 선진국은 기술과 경제력으로 증명되는 거야. 그날 밤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은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한쪽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인정하자는 입장이었고, 다른 쪽은 여전히 독일의 우월성을 주장했어요. 저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까?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어요. 내일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요. 넷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한 일반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부터 학생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특히 율리안을 중심으로 한 회의론자들은 한국 학교 방문을 또 하나의 쇼라고 폄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가 걱정되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직접 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이 될 테니까요. 학교에 도착하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와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와 계단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율리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난해서 청소부를 못 구하나 봐. 그 말을 들은 한국 학생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신들이 쓰는 공간은 자신들이 책임진다고, 이것이 자립심을 기르는 교육의 일부라고요. 다음에 쓸 사람도 기분 좋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배려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율리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안나도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역사 토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교사는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마르쿠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미넨에서는 교사가 정해진 내용을 전달하고 우리가 받아 적는 게 전부인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네요. 급식실로 향하는 길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학생 한 명이 계단에서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책과 필기구가 쏟아졌습니다. 당황해하는 그 학생을 보고 지나가던 한국 학생 서너 명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함께 주워주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하기 전에 그들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요. 급식 시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직접 배식을 돕고 식사 후에는 자신의 그릇을 정리했어요. 급식실 청소까지 학생들의 몫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죠. 율리안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전에 했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버스 안에서 율리안이 처음으로 침묵을 깼습니다. 미안해, 마르쿠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의론자들조차 더 이상 한국을 폄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인정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인천 송도 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자존심이 상한 일부 학생들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안나가 버스 안에서 말했습니다. 기술만큼은 독일이 더 앞서 있을 거야.
우리에게는 지멘스도 있고 BMW도 있잖아.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력만큼은 독일이 우위에 있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송도에 도착하자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AI가 교통량을 분석해 신호등을 자동 조절했고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벤치는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을 내뿜었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밝아지는 가로등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인정했어요. 기술 자체는 독일에도 있는 것들이라고요. 하지만 곧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대기소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편안하게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온열 시트는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고 음성 안내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다음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마르쿠스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설계되어 있어. 특별한 곳이 아니라 평범한 정류장인데도. 율리안이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독일에도 기술은 있어. 하지만 이렇게 모든 시민을 배려하진 않았어. 우리는 기술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기술을 사람을 위해 쓰고 있어. 공원의 벤치에는 USB 충전 포트가 내장되어 있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도가 조절되었습니다. 쓰레기통은 가득 차면 자동으로 관리센터에 신호를 보내고 냄새 차단 기능도 작동했어요.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건물 곳곳의 공기질 측정기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했고 지하보도에는 계절에 맞는 냉난방 시설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안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야.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거야.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전력의 대부분이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된다고요. 편리함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율리안이 마르쿠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미안해.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진짜 선진국은 기술의 양이 아니라 기술을 쓰는 철학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 마르쿠스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모두가 하나의 생각으로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요. 6째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학생들과 함께 일주일간의 여행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르쿠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출발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한국에서 뭘 배우냐고 했잖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율리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심지어 독일이 더 선진국이니까 배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완전히 틀렸지. 안나가 자신의 노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목격한 것들을 정리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완벽한 질서, 지하철의 초단위 정확성, 편의점의 무인 계산대, 학교에서의 자율적 청소, 문화, 송도의 시민 중심 기술까지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감시나 처벌 없이도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모습. 그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 같아요. 다른 학생이 동의하며 덧붙였어요. 독일도 좋은 나라지만 한국에서 본 시민의식은 배울 점이 많다고요. 크기나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뮌헨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마르쿠스가 즉시 대답했어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도 청소를 학생들이 직접 하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공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율리안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배려석을 꼭 지킬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거예요. 안나도 다짐했어요.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항상 정직하게 하겠다고요. 작은 일이지만 신뢰 문화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반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가 바뀌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도 동의했습니다. 단순히 여행의 추억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고 싶다고요.
우리도 한국처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변했어요. 일주일 전 냉소적이고 편견에 가득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가득했죠. 마지막 날 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호텔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자신들이 쓴 공간을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호텔 직원들이 놀라워했지만 학생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어요. 우리 공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내일이면 미넨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소중한 가치들이 깊이 새겨졌어요. 미넨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난 학생들은 한국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안나는 어머니에게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줄 설 때 새치기 하지 말아요. 한국에서 본 질서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의아해했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르쿠스는 아버지와 함께 지하철을 타면서 노약 자석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저 자리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비워둬야 해요.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 자리에 앉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들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눈빛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다고요. 율리안의 부모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출발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아들이 이제는 한국 이야기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율리안은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본 신뢰 문화에 대해 열변을 토했어요. 학교로 돌아온 첫날 월요일 아침, 교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마르쿠스가 먼저 청소 도구를 들고 일어섰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실은 우리가 직접 치웁시다. 한국 학생들처럼요. 다른 반 학생들이 복도를 지나가며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 학생들은 하나둘씩 따라 나섰어요. 율리안, 안나를 비롯한 모든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청소를 하면서 학생들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인 저도 놀라웠어요. 교실이 이전보다 훨씬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유대감도 강해졌으니까요.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안나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교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점차 이런 분위기에 동참했어요. 점심시간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은 후 자신의 그릇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급식실 직원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 직접 정리하는 거니? 율리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자립 문화예요. 우리가 먹은 건 우리가 정리해야죠. 다른 반 학생들도 서서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던 아이들도 우리 반의 변화를 보고 감명받은 거예요. 학부모 단체 채팅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예의 바르게 변했다는 소식들이 줄을 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을 먼저 보내드리고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안나의 어머니는 특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딸이 편의점에서 계산 실수를 발견하고 다시 가서 추가 결제를 하는 것을 봤다고요. 정직함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엄마. 한국에서는 감시 없이도 모두가 정직하게 살더라고요. 학생의 회의에서 율리안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 화장실과 복도 청소를 학생들이 나눠서 하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직접 경험담을 나누며 설득했어요.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우리 공간을 우리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그게 자립심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점차 동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결국 학생의 안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한 달 후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체 조회에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을 다녀온 학생들의 변화가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질서의식, 자율성, 배려, 문화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미넨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이 학생들에게 미친 놀라운 변화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기자가 우리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안나는 기자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시민의식만큼은 세계 최고예요.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선진국을 만드는 거라고 배웠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한국 수학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우리 학교의 변화를 보고 싶어하는 방문객들도 늘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마르쿠스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가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크기나 힘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사회. 시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요. 출발 전 한국에서 뭘 배우냐고 냉소적으로 묻던 학생들.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살자고요. 진짜 선진국의 모습을 직접 본 그들의 마음에는 변화에 대한 확신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미넨 김나지움 학생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크기가 아닌 시민의식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배려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의 방에서는 앞으로도 세상 곳곳에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